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영역 이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수능이 24일 남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들 마무리 정리하느라 엄청 바쁜 시간들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하루하루가 아쉽지 굉장히. 그지? 이쯤 되면 정말 딱 30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뭐 2달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 텐데, 자, D-24일 맞아서 선생님이요, 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의 진짜 고민, 지금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선생님이 정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의 이 현장감을 살려서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또 이 친구들의 고민이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의 고민이기도 할 테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어떤 게 니네가 지금 좀 궁금할 거야 라기보다는 직접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오늘은 선생님이 TCC이긴 하지만 아주 자유롭게 선생님한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수학 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런 거 말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줄 테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한 거. 네. 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실전 모의고사. 지금 이제 수능이 24일 정도가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지금 다들 뭘 많이 푸냐면, 공부를 뭐 등급대가 높은 친구들이든 낮은 친구들이든 이 실전 모의고사 푸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느냐. 방금처럼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회 정도를 푸는 게 좋습니까? 요 질문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선생님 제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 푸는데 문제 너무 많이 틀려요. 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틀리는데 지금 제가 지금 이거 풀 게 아니라 개념을 다시 봐야 되나요? 막 이런 얘기들,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전 모의고사는 문제는 꼭 다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수대가 높은 친구들일수록 실무는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죠. 근데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실전 모의고사 푸는 횟수는 자기 개인 차이야. 어떤 친구들은 나는 수학 못 풀어봤자 한두 개밖에 안 틀린다. 그럼 매일매일 한 회씩 풀으면서 느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죠. 이 실전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근데 나는 한 번 풀 때마다 틀리는 게 막 뭐 반타작이다.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푸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실전 모의고사를 막 어떤 친구 보니까 150개 풀었대. 자기는 150개 풀었는데 등급이 뭐 9월도 그렇고 10월도 그렇고 자기는 150개 막 이렇게 풀었는데도 등급이 맨날 뭐 2, 3등급이야. 이거는 무슨 분명히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 실무를 150개 이상 풀었는데 점수가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아, 진짜로. 근데 이제 이게 점수가 안 났다는 건 이제 뭐냐면, 그냥 너네들 말로 양치기인 거지. 겁내 문제만 푼 거야. 풀고 넘겨.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넘겨. 패스. 또 풀어. 패스. 개수만 채우기 하는 거야. 개수만 채우기식 실무풀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한 2개, 2회 이상은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물론 개인 차이라 그랬어. 또 선생님이 2개라고 했다고 5개 풀 수 있는데 나는 딱 2개만 이러지는 말고, 최소 2개씩 정도는 풀어보는 걸로 하는데, 중요한 건 시간을 재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무슨 시간을 가질 것? 피드백의 시간을 가질 것. 그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하루는 시간 재서 문제를 풀었다면 다음 날은 그 문제에서 틀린 문제들을 뭐 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아, 이거는 풀이가 너무, 너네도 이제 알아. 이쯤 되면 너무 길고 더럽고 이런 건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제껴. 근데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이거 잊고 있었어. 이런 것들은 뭐 정리하라고? 오답 노트 정리하라 그랬잖아. 그죠? 오답 노트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아니요.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보통 7, 8개 정도 틀리는 친구들이 실제 수능에서 한 3, 4개 정도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실전 모의고사는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온 경향들이 있고 계산이 조금 복잡한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점수에 스트레스 받을 거면 하지 마. 지금 24일 남았잖아. 내가 이 모의고사를 한 해 한 해 풀면서 자꾸 자신감이 상실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하지 마. 그럴 때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개인기 기출이라던가 완특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념에서 우리 왜 자주 틀려갖고 체크해놨던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다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무는 어디까지나 점수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딱 모의고사 풀면서 8개 틀렸어? 내가? 이야, 이 8개 수능에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자, 어디 한번 해볼까? 채워가 볼까? 딱 끝나고 나면 와, 난 이걸 풀면서 이 8문제 푸는 이런 방법들을 공부했어. 수능에 요게 딱 나오면 아, 나이스한데? 아, 딱 이렇게 약간 내가 일단 비어있는 못 풀었던 문제들을 그냥 채워간다, 공부한다의 의미를 둬야 되는 거지. 이걸 막 나 8개 틀어서 어떻게 수능은 다가오고 24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난 재수 각인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알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알겠습니까?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냥 연습을 할 때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재고 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거든?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시간 재고 연습할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이 사실 선생님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 풀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는 친구들을 내가 현장에서 거의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거의 만나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학생마다 어떤 특징을 가진 친구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간을 프리하게 풀어놓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좀 생각이 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답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딱 시간을 놓고 문제를 풀면 일단 긴장하기 시작하면서 실수도 많이 나오면서 계산 실수도 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처음 연습할 때 자체를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연습할 때 시간을 어떻게 재고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요거는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특히나 수학 문제에 관해서는요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고요. 딱 앞으로 그러니까 실무 풀 때마다 한 10번 정도만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건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모의고사를 공부를 할 때 시간을 좀 정해놓고 푸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니네는 현장에 있는 니네는 내가 항상 실무 연습을 시킬 때 100분은 안 줘. 90분으로 연습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실제 시험장에 가면 점수가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아예 딱 100분을 다 놓고 하지 말고 약간 짧게. 그러니까 처음 애초부터 조금 1, 2등급인 친구들은 한 60분에서 70분 두고 시험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수대가 조금 아래 등급인 친구들은 한 80에서 90분 정도로 놓고 연습을 하면 아마 수능 시험 당일날은 막상 가서 시험을 보면 여유롭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 근데 이거 시간 부족은 분명히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좀 시간 재고 그냥 막 풀지 말고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막 이렇게 풀지 말고 좀 긴장감을 가지고 푸는 연습들을 자꾸 그 상황 연습을 자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또 궁금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24일 남았는데 이것도 많이 궁금할 것 같아.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선생님 제가 D-7일 날은 뭘 봐야 되죠? 선생님 제가 수능 전날 뭘 봐야 되죠? 선생님 좀 정해주세요.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뭘 봐야 되는 거죠? 자, 24일 D-24일 남은 지금부터는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렸던 거 그리고 선생님이 또 50일 시점에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니네 뭐 만들어 놓으라 그랬어? 오답 노트. 그치? 그게 지금 해야 될 거라니까. 이게 안 만들어 놓은 친구들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틀렸던 문제들 선생님 저는 오답 노트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었던 기출 문제집들 있잖아. 거기 보면은 뭐 동그라미 친 것도 있을 거고 틀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랬잖아. 그 문제집 찢어. 지금부터 오답 노트 만들라고 문제집 찢으라고. 니네 이거 내년에도 볼 거야? 아니잖아. 문제집 찢어서 틀린 문제들만 모아가지고요. 그 틀린 문제들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보다가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개념 찾아가는 거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럼 또 거기다 써놔. 이제 정말 까먹지 말자. 공식 다시 한번 적어놓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틀렸던 문제들 오답 체크 해놓은 것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 D-7일 되면은요. 선생님이 11월 8일날 현장에서는 11월 8일날 이게 이제 이름은 뭐 쪽집게 특강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찝습니까? 그치? 쪽집게 특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라고 하는 전체적인 가이드맵을 제시해 줄 거예요. 언제? D-7일쯤 그러니까 11월 8일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장에 갖고 들어가야 되는 송글씨 해설지
그래서 내가 거기 보면 막 써놔. 예를 들어 뭐 개인기 몇 번 문제는 다시 한번 꼭 봐라. 이거 관련 문제가 뭐 몇 번이니 꼭 봐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걸 봐야 될 걸 정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D-7일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로 틀렸던 문제를 다시 공부하는 차원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는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자료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날은 마지막 마무리죠. 그때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이 안에서도 또 내가 다시 전날 보고 가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놔야 돼. 그걸로 마지막 최종 정리한다.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전날은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 예비조직 갔다 오고 이러면 전날은 약간 마음이 뭔가 지금은 이제 이미 모든 건 끝났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인드 컨트롤. 아, 내가 내일 엄청나게 잘 볼 것 같아. 뭐 인터뷰 준비 이런 거. 만점 받으면 내가 만점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기운들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정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볼 것 같아,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시험 굉장히 잘 볼 것 같고 또 1년 열심히 했잖아. 1년 동안 열심히 잘 달려왔기 때문에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은 공부 안 하는 애들 없거든. 다 하거든. 그럼 이제 뭐냐면 이 마음 다스리는 거야. 막 뭔가 불안하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사고. 그다음에 니네 뭐 장난으로도 맨날 이러잖아. 뭐 재수각이야, 뭐 삼수각이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아니 그게 그런 농담 하지 말라니까. 그게 말이 씨가 되는 수가 있어. 그거 하지 말고 계속 좋은 옆에서 욕을 하더라도 저 새끼 뭘 믿고 저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야, 장난 아니야. 느낌이 안 돼. 잘 올 것 같아. 대박 날 것 같아. 선생님도 그래 지금. 니네 지금 뭐 1등급 지금 막 쏟아질 것 같아. 막 수강후기들이 막 미친 듯이 선생님 대박 났어요. 막 올 것 같은 느낌이 막 든단 말이야. 이런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마지막 시험까지 차분하게 실수하지 않고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사항 있어요? 또 궁금한 사항? 없어요? 다 이 정도 지금쯤은 이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막히고 어려운 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아는 것들만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남은 시간 잘 정리해서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11월 현장에서 11월 8일날 전체적인 총정리 특강 진행합니다. TCC로 올려줄 테니까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그때 그 TCC 올라왔을 때 같이 마지막 또 선생님의 길을 넣어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